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시즌2 세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완벽주의가 삶을 망치는 이유. 애청자 여러분들은 세상에 100% 완벽한 삶, 100%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어떤 삶이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요. 애초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완벽하다의 완벽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작은 티조차 허용하지 않는 결벽에 가까운 상태? 아니면 작은 오차와 돌발 상황도 허용하지 않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무결점한 사람일까요? 혹은 처음에 설정한 목표를 꼭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과 고집일까요? 완벽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완벽할 완에 구슬 벽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완벽한 구슬이라는 뜻으로 결함 없이 완전함을 이루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사전에 정의된 것과는 별개로 완벽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완벽이라는 개념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허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는 우리 삶에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완벽주의가 삶을 망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완벽을 추구할까? 우리는 왜 항상 완벽이라는 허상에 집착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완벽주의가 생기는 이유를 일종의 불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완벽주의를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아주 큰 착각 때문인데요. 그 착각은 바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완벽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타인의 비난을 피하고 조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매사 완벽을 추구하는 삶은 어떨까? 그럼 매사 완벽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자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 없이 완벽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문제는 그 노력의 목적이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완벽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성취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크지도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흠없이 완벽한 성과조차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완벽주의자들에게 그 성과는 실패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더 완벽해지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 중에 일에만 빠져드는 워커홀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의외로 모든 완벽주의자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주의자면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게으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새로 시작한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면 단지 그 의심만으로도 아예 그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내가 시작한 일을 100%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이 그들에게는 실패로 인식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99%의 성공조차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실패 경험일 뿐인 겁니다. 애초에 완벽하지 못할 도전이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자주 듣는 핑계와 변명인데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해서 좀 부끄러워지네요. 완벽주의가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럼 완벽주의가 우리 인생에서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대부분의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작은 실수, 작은 결함조차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만족감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삶의 성취 경험보다 실패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삶의 만족감과 소소한 행복의 요소보다는 작은 실수와 좌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에 대한 걱정들은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런 불안감은 우리를 더 완벽에 집착하게 만드는데요. 결국 완벽이라는 허상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오히려 키우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인 겁니다. 완벽주의의 원인인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일상의 평범한 행복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완벽주의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불안감이라고 하는데요.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완벽주의에서도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불안감은 미래에 대한 내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상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더 멋지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며 희망이라는 이름 아래 앞으로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이미지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어 희망이 없는 삶은 얼마나 팍팍할까요? 평소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내고 자신을 좀 더 믿고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자는 겁니다. 애초에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내 약점, 그리고 내 부족함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집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완벽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강점 혁명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약점이 아닌 강점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의 단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남들과의 비교는 우열을 만들고 열등감에서 생겨난 질투와 불안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약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불안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가까운 친구 또는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주변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주고 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는데요. 지인들의 이런 노력들은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감을 없애는 네 번째는 편집적이거나 말도 안 되는 상상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인데요. 왠지 나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못하는 것 같고, 남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나 대신 누군가가 이 일을 한다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저한테 누가 일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컴플레인 한 적은 없는데도 이런 걱정은 저 자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거나 실패자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의 강박적이고 편집적인 상상이 시작되는 순간 NO를 외치고 그 상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상은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그리고 열등감을 가중시킬 뿐이니까요.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불안을 이기는 방법 다섯 번째는 즐거운 시간은 온전히 즐기자입니다. 저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가끔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즐겁고 행복한 만큼 나중에 더 큰 시련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너무 즐겁지도 너무 행복하지도 않은 무념무상의 그냥 평온한 삶을 추구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무 걱정 없었지만
오히려 주위에서 저보고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 걱정 없이 무념무상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사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만큼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불안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차라리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은 아무 걱정 말고 마음껏 즐기자 하는 태도로 말이죠. 여유 시간을 걱정으로 채우기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현재를 즐기고 자신감도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만들어 온 성취와 성과,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함께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불안보다는 행복과 안정감이 제 마음을 조금씩 채워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결론. 완벽이라는 환상을 좇을 필요가 없다. 사소한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일상 속 작은 실수, 작은 실패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작은 오게티 하나가 드라마의 스토리를 즐기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이유로 스스로를 폄하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모자라도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항상 내 새끼 하시며 품에 보듬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완벽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착각입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존재 그 자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더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